오늘은 서산지부의 역사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김종우 사단법인 대한사랑 대외협력본부장님을 모시고 대한의 혼을 찾아서 천부경으로 보는 국통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우 대한사랑 대외협력본부장님을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앉아서 하겠어요? 네, 성큼 가을이 왔습니다. 참 가을이면은 뭐 사색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렇게 물이 있고 그러는데 찬물 한 잔 마시면서 근원을, 뿌리를 생각한다. 이런 말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서산지부에 와가지고서 지금 그 역사 강의를 하는 시간인데 아주 성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지 좀 약간 어색한 것도 있지만은 훌륭하신 우리 고문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 원장님이나 조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좀 부담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천부경으로 알아보는 국통맥, 이 제목을 주면서 한번 해달라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참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바로 찾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다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천부경을 중심으로 하되 이제 여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는 분들이 계실 거고 해서 이제 우리의 국통맥도 중간에 좀 끼워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왜 천부경인가? 참, 이 천부경 하면은 실은 아는 분들도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99%는 천부경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거기다 또 천부경이라든가 이런 우리 환단고기를 갖다가 아주 유서라든지 아주 좋지 않은 쪽으로 고약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천부경이 원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천부경이냐? 그 행촌 이암 선생, 고려 말에 그 공민왕 시절에 문화시중을 지냈던,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지낸 그러한 대학자이면서 정치가였는데요. 행촌 이암 선생께서 단군색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서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만사가 선제지화야라. 천하만사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자, 있을 제자,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 인간 삶의 영원한 주제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한 그 궁금함이 실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민족으로서 우리 한국인은 어떤 민족인가, 즉 어떠한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우리 역사를 이렇게 알아야 되겠고요. 또 역사가 진행된다면 역사를 진행된 하나의 정신이 있는데 바로 그 우리 한국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혼은 있는 것인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이게 다들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또 고유한 우리의 역사 정신이 무언가,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참 궁금함들이 많을 텐데 정작 학교에 가거나 세상에서는 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것입니다. 1915년도에 그 한국 통사를 쓰신 백암 박은식 선생께서는 국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교라든가 국학이라든가 국어, 국문, 국사는 바로 국혼에 속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체에 대한 얘기도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혼은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지난달에 제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서 거기도 강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지부에 그 역사 특강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바로 그 독립기념관 내에 그 추모의 장소가 있어요. 많은 독립운동가들, 그 훌륭한 분들의 어록이
큰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박은식 임시정부 대통령의 그 말씀도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국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훈이 살아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또 박은식 선생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합병과 동시에 여러 언론기관이 문을 닫고 또 모든 국사책을 압수하니 선생은 나라는 비록 망하였으나 국혼이 소멸되지 않으면 부활이 가능한데 지금 국혼인 국사책마저 자유가 없으니 오로지 해외로 나가서 4,000년 문헌을 모아서 편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국혼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한탄하면서 망명을 계획했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임마누엘 씨가 쓴 백암 박은식 연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행촌 이암 선생이 단군세기 서문에서 했던 말씀 중에 또 하나가 구규형하고 사유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는 인체에 있어서 그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이게 혼 빠진 사람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또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형체와 혼과 그 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규형하고 사유혼하니 형가실론이 보호와 그 형체가 혼을 잃고서 어떻게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 한탄 어린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인간 개인으로 본다면 누구나가 다 자유를 향유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환단고기의 신시본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유성진하고 평등재물하라. 또 자유성진 말고 다른 말로도 이제 성기자유란 말도 있는데요. 이룰 성자에다가 몸기자, 나를 이룬다는 거죠. 스스로 행해서.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원래 갖고 있는, 이따가 다 말씀 나오는데 바로 참을 이룬다. 그 참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원래 인간이 그 타고난 성이 그 주체가 이제 그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아니라 본래 갖고 있는 내 그 참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광복이라는 표현이 맞고 그래서 우리 선열들은 그 경축일을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가 다 그래서 자유를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이런 단체가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으니까 우리 역사가 광복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파헤치고 이제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한테는 단군은 신화다, 단군은 없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면 그 이전엔 단 누구도 단군을 갖다가 부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바른 역사를 기술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총 15편 중에서 나머지는 가까스로 어떻게 통과가 되고 이 4편은 통과가 안 돼가지고 예, 출간 금지와 연구비 환수 조치가 내린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 고대사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서 이건 임찬경이라고 하는 그 박사가 쓴 책이고 저는 그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그 이덕일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이제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왜 이게 불합격 처리가 됐냐?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신문을 다시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 결과물 심사는 타당하다. 즉 불합격시킨 것은 타당하다. 그 이유가 뭐냐? 관련 학계의 연구 성과와의 그 편향되지 않은 충실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관련 학계의 연구 성과라는 건 뭐냐? 기존의 일제 그 식민사관 그 입장에서 단군은 없다라고 한다든가 한사군은 평양에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그 반대의 견해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또 일제하 독립운동가들의 고대사 인식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역사의식은 황국배달소선이라든가 우리 그 9,000년 역사를 그대로 다 하고
또 천부경을 공부하고 다 그랬던 분들인데 이 광복이 되고서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단군은 신화가 없다. 그리고 뭐 한당국이니 뭐 이런 걸 다 부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제가 뭐 안 하겠습니다만은 서두에 우리 나라가 광복은 되었지만 역사는 광복되지 않은 대한민국입니다. 식민지 노예 역사관의 그 족쇄, 억압에 우리의 혼백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자, 역사 광복군이 되어서 이 폭압의 사슬을 끊어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천부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81자 속에 천지의 하늘의 뜻, 하늘의 꿈, 하늘의 목적을 다 담아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31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글자가 이제 50자인데요. 자, 우리가 식사하고 좀 졸릴 수도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이렇게 세로로 읽는 겁니다. 그냥 여기 토 붙이지 말고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황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네, 81자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는 앞으로 이 기록이다, 제1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크게 아까는 이제 통으로 81자를 한번 읽어봤고 이번에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천부경은 이게 3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삼수거든요. 그래서 상경, 중경, 하경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고 상경에서는 그 첫 줄에 석삼극일 때 그 삼극입니다. 그래서 삼극경이라는 말도 하고 또 중경에서는 천인삼, 지삼, 인삼 다음에 대삼합육이잖아요. 바로 삼합. 아까 삼극으로 나누어졌는데 다시 삼합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삼합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경에서는 이제 용변부동본 할 때 이제 용변이라든지 또는 본심이라든지 이 결과로서 인중천지일 바로 일입니다. 일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사람이 모두가 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태일경이다, 일태극경이다, 이 자리는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극, 그다음에 삼합, 태극 이렇게 구분해서 큰 중심어를 이렇게 삼을 수 있어요. 자, 천부는 하늘 천자에다가 이제 부할 때 부자인데요. 법부자이기도 합니다. 해서 진리의 암호다. 근원인 바로 하늘의 진리 정신을 숫자에 담아서 부호한 것이 바로 이 천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건 그 이전에는 또 뭐냐? 우리가 박재상의 그 부도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배달 조선의 그 이전 역사입니다. 자, 천부의 뜻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 하늘의 법칙이다. 하늘의 영원한 입법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느님의 통치 법도, 통치 섭리, 통치 법전이다. 또 천주 아버지 우주 절대자의 하나의 명령서다. 또 천성, 하늘의 본래 마음, 하늘의 뜻, 하늘의 의지, 하늘의 꿈, 하늘의 목적, 이 모든 것이 다 천부라는 이 두 마디 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정의를 내리면 영어로 이제 heavenly code, 그래서 그 하늘 코드, 하나의 부호라는 거죠. 또 이것은 그 자기 살아가는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통화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아주 소중한 내 현금을 저금을 해놨는데 그걸 찾으려도 비밀번호를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집에 안락하게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가려도 아파트 그 문을 열 때도 번호키 다 눌러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평소 생활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천부경은 하늘의 암호문이다. 이걸 그냥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은 것을 함축해 있고 많은 걸 감추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고도에 이제 집중된 의식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천부경을 또 다시 정해드린다면 우주의 수학의 원전이다. 이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1일부터 10까지. 그래서 1일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부경의 전수 내력인데요. 언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해져 왔느냐. 이것은 이제 이런 얘기만 쭉 하려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압축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자, 하지만 천부경은 천재 환국 구전지서다. 환국 때부터 달국이라고 하는데요. 초대 이제 거발한 환웅께서 이제 여기 동방으로 이렇게 오셔서 신지혁덕, 신지는 이제 문서 기록을 하는 그러한 그 관리잖아요. 신지혁덕이라고 하는 신지를 시켜가지고서 이걸 녹도문, 그 당시에 글자가 이렇게 사슴 발자국으로 만든 글자. 그런데 이 천부경이 말입니다. 황국 배달 조선으로만 내려왔다는 거, 이게 아주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요. 일본이나 중국에는 천부경이 없다 해서 제가 이제 다른 데서는 얘기를 좀 여러 번 했었는데, 인류 역사 문화의 정통, 바로 누가 이제 우리 동이족의 직접적인 후계자냐. 저기 지금 중국에 가면은요, 중국 그 산동성에 거기에 그 임기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그 동이 문화박물관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토복기씨, 치우천왕, 그리고 소금천씨, 순임금, 이들을 다 이렇게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이들이 다 동이족이거든요. 근데 중국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의 뿌리가 다 동이족이 가서 개척한 역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뿌리를 잘라가지고 우리하고 연관성도 끊어버리고, 일본도 백제가 망한 다음부터는 독자적인 나라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모든 뿌리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이제 침략을 하고 역사를 다 왜곡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후계자가 누구냐? 바로 이러한 이 혼과 정신을 이어받은 그 천부경을 누가 갖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역사를 진행시켜 오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한민족이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정통 장자국 노릇을 하려면 천부경을 우리 전 국민이 암송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럽에도 이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천부경을 1920년대 이분이 이렇게 초안을 잡았다는 말도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초청을 받고 갔는데 이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해석해 달라고. 근데 이분이 전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기 독립운동가들이 그 병사들도, 그다음에 그 장군 역할을 했던 홍보 자의적은 뭐 우리나라 역사책은 인정을 안 해요. 삼국사계나 삼국유사책도 우리나라의 하나의 최초의 정사로 인정받는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걸로 논문을 쓰면은 이게 이상해지는, 일본 서기를 인정해야 되고 중국의 정사만 인정해주면서, 아니면 그 구미에 맞지 않으면은 아까 보편적인 그 학계의 그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학설이라는 것은 오로지 정설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정설. 그래서 아까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 이것을 저 요동에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다 투자 맞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천부경이 1905년 지금 여기 그 우측에서 두 번째 보면은 광무 9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1905년입니다. 이 천부경석이 이 아산의 어느 암자에서 이게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선명히 보이게끔 이렇게 작업한 거고, 그 희미하게 보인 것이 이제 원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일적 19하고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단군 조선 때도 논천경, 강신고, 천부경과 3.1신고를 다 임금님께서 직접 다 이렇게 강연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천부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상경은 삼국경, 중경은 삼합경, 그리고 이제 하경은 태일경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그 진리 원소식에 부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지비례함 33일 규율이 한다는 이 부분도 이게 참 쉬울 것도 같고 어려울 것도 같고 하는데 일단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1이 3이고 3이 1이다. 1즉삼 3즉일이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정통 정신이고 혼이고 그 사상입니다. 자, 천부경의 중심 단어가 상경 28자인데 여기에는 일시무시를 일, 자, 좌우지간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이 천부경도 좀 강의를 해보는데 좀 이렇게 그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있거나 또 평소에 이제 여기저기 강의도 들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있더라고요. 간혹 뭐 여기서 멀지 않은 보령도 제가 한 5월달인가 갔었는데 어느 그 유행가 그 작사하는 분인데 저기 내장산도 작사를 했던 분이고 또 저기 그 군함도 거기를 주제로 해서 아버지라는 노래도 작사했던 분인데 아주 천부경을 정말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 가지니까 굉장히 저도 뿌듯한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처음 대할 때는 이게 참 어렵거든요. 아까 그 암호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일태국경전 이게 일인데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일로 시작을 해서 일로 마무리 지니까 시작점이면서 또한 목적지다 하는 거죠. 자, 일은 그래서 그 이 천부경을 81자지만 바로 일시무시일 이게 이제 천부경이고 나머지는 다 이에 대한 수석이다, 해석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일시무시일도 영어로는 이제 다 뒤에 빼버리면서 one is the beginning 해가지고서 일은 시작이다. 근데 그 시작은 일은 이제 그 하나의 시작지니까 태극이고 일은 유형이죠. 유. 그러면 이제 일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무다 이거죠. 무. 무에서 시작된 하나이다. 그 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저도 지난 세월 제가 아까 처음 가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85년도 그 가을에 9월달이었는데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9천년 역사라든가 그때 이제 제가
뭔가 큰 소식을 들었다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운동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이제 천부경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무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강의도 들어보고 저도 고민을 해보면서 바로 무와 유, 유와 무는 서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다 하면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는 있음이 없는 것이 바로 무다. 이 고민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좌지간 쉽게 얘기해서 저기 우리 이진수 지부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저께 저기 대전에 가셨어요. 그분은 그저께 여기 서산에 없었어요. 근데 대전에 있었어요. 있고 없고가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 거죠. 이 공간을 갖다가 뭐 더 미국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영국으로 할 수도 있고 일본으로 할 수 있고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한 4%가 이렇게 그 물질에 대해서 연구가 됐고 나머지 96%는 전혀 인간이 지금 헤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연구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72%고 암흑 물질이 24%. 그리고 96%가 이게 무예요, 무. 그리고 4%가 이제 인간이 발견해낸 그 물질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뭔가 무인데 뭘로 꽉 차 있다 이거죠. 이걸 갖다 아까 1, 2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이게 바로 이제 일시무실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주의 그 일자가 이제 석삼국 무진보인데요. 자, 모든 건 뿌리는 하나, 씨는 하나잖아요. 근데 그 근원을 아까 이제 하늘의 일신, 일기로 쳤는데 그게 이제 벌어져 나갈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1이 3으로 벌린다 이거죠. 그래서 나눌 석자이거든. 분석할 때 석자. 나무목 옆에다가 도끼로 이제 나무를 이렇게 쪼개잖아요. 그래서 석삼극. 1이 생략이 됐습니다. 1이 3극으로 나뉘어진다. 이상도 아니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우주의 그 근원 자리에 그 어떤 조화, 어떤 광명, 어떤 순수 그 어떤 에너지, 그 모든 것은 셋으로 나눠졌어도 그 문자는 똑같다는 거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그러면서 그 삼극이 뭐냐면은 천일일, 지일리, 인일사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다음으로 지금 이제 궁극자 이게 자, 세 가지가 하늘, 땅, 인간. 그래서 이제 삼극이니까 지극, 인극, 천극, 지극, 인극.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천일, 지일, 인일로 이렇게 나눠진다 하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무진보는 바로 우주 생명력의 근원은 이게 항존성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 반야신경의 부정불감이 바로 우주 근본자리가 그렇다는 거고, 좀 이따 나오는 천일일, 지일, 인일삼에서 천일, 지일, 인일. 이것만 이제 떼서 이제 보자고요. 하늘과 땅과 인간, 공이 다 일이다. 이런 내용에서 무한한 인간 존중 사상, 인간 존엄 사상, 인간 평등 사상, 본질적 가치는 다 같다는 거죠. 하늘, 땅,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정말 축복받는 이 글귀냐 이 말이에요. 천일, 지일, 인일. 그래서 이제 그 일자를 하나님으로 친다면 하늘도 하나님, 땅도 하나님, 인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천일 1, 지일 2, 인일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1은 본질적 가치인데 뒤에 이제 1, 2, 3은 하늘은 넘버 1, 땅은 넘버 2, 사람은 3.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순서로 본다면.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이제 성질상 본다면 하늘은 양의 근원, 1, 2, 3, 4 모든 수에서 근원 자리가 하늘이다 이거죠. 1.
13579가 양이니까. 그 다음에 땅은 2, 2, 4, 6, 80. 음의 근원, 땅. 어머니 땅, 아버지 하늘. 그 다음에 사람은 뭐냐? 하늘, 땅이 합덕 작품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 해가지고 3이 나온 거다. 그래서 이게 부모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야 부모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의 꿈은 누가 자식이 이루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 따르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우주의 꿈과 대이상을 이루는 숭고한 주인공은 누구냐? 인간이다. 그래서 환단국에서는 이걸 태일이라고 한다. 클 때자 한일자. 인일이라고 써 있는데 그 인일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태일이다. 클 태자 한일자. 이렇게 달리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3번이다. 천지와 합덕해서 천지 부모. 그래서 사람은 바로 천지 부모의 꿈을 성취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자기 그 미션, 자기 그 사명을 인식하면 되겠죠. 제가 거꾸로 눌렀어요. 그래서 우주의 3대 궁극자가 하늘, 땅, 사람이고 이게 천일지일 태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이름으로는 환, 단, 한. 환은 하늘의 광명, 단은 땅의 광명, 그 다음에 사람은 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이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도 자, 양의 근원 천일, 음의 근원 지이, 그 다음에 천지가 합일되어서 그 꿈을 이루는 중심 존재가 인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인들만 봐도 위에 돌이 천일 하나잖아요. 땅에 고인돌 2개 있는 거 지이. 그 다음에 그 속에 사람이 이제 뭐 무덤으로 쓰일 경우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그 모형이 있는 거죠. 다음 일적십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적십거는 하나에서 쌓여서 쭉 나가는데 우리가 뭘 쌓다 할 때 적자잖아요. 적분, 미분 말. 하나가 쌓여서 열로 열리는데 일적십거. 자,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스토리 영어로 이렇게 이제 구변 지도라고 하는 9번 나라 이름이 바뀐다. 그런 이제 이야기도 전해져 오는데 이렇게 참 이게 어떤 신비스럽죠. 9까지 온 거예요. 9번째까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나라가 오지 않겠는가. 이럴 때는 이제 지금까지 이런 고난의 역사가 아니라 이 고난을 뒤로 하고 진정한 우리 조상들이 또는 하늘에서 꿈꾸었던 그런 어떤 그 나라를 지상에다 건설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만이 아니라 지구촌 우리 형제들이 다 이런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깨달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좀 있습니다. 지금 삼국유사가 1281년에 나온 거잖아요. 이련수님에 의해서. 그 이전에 1145년 한 이때 그 삼국사기가 나왔죠. 김부식에 의해서. 근데 김부식은 황국배달조선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요. 다 그 삭제해버리고 발해국도 안 나오고. 그래서 삼국유사 여기 한문으로 보시면은 이게 삼국유사가 이게 우리 유산할 때 남겨주는 걸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산을 남겨주는 거. 그 남겨줄 유자예요. 남길 유자. 일사자. 그러니까 너무 빠져있는 여러 역사들, 그런 일들을 갖다가 기록에다 담아 놓은 거예요. 유사가. 이게 역사사자도 아니고 일사자입니다. 그러면 삼국사기는 어떠한 정신으로 쓰여진 거냐? 삼국사기는 이제 김부식하고 서경천도를 주장한 그 묘청의 난이 있잖아요. 묘청의 서경천도. 이제 그 사건이 조선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고 신처호 선생이 얘기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국풍파하고 그 유교파, 성리학파,
그다음에 자주 우리 그 연호를 쓰고 황제 칭호를 하자, 건원 칭제를 하자. 그 파하고 주체 역사관하고 그다음에 그 사대주 사관하고 해서 완전히 우리의 역사의 혼이 다 이제 패망해버린 결정적인 분기점이 바로 그때다라고 이제 신철 선생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가 1135년인데 10년 후에 1145년에 삼국사기가 쓰여진 거죠. 그러니 그 역사서라는 것은 주객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마치 이게 중국의 역사서인지 한국 역사서인지 모르게 하는 그런 구절들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1281년 상문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그래도 뭐가 나오냐? 여기 고기에 온 석유 환국이다. 이게 나와요. 고기에 말하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이게 우리의 역사책에 엄연히 이렇게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이죠. 환국이. 근데 이제 일본의 금서령이라는 사람은 이 삼국유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 환국을 환인으로 이렇게 굳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배달 조선을 다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고 단군을 다 삭제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일본 역사학자들이 쭉 진행을 해오죠. 자, 오늘은 그 내용은 이제 가급적 빼고요. 우리 신성한 천부경을 얘기하는데 자꾸 나쁜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듣지 말고요. 자, 환국이 있었고 3301년에 영년이 있었다. 인류의 시원 문명이고 이건 한민족이 아니라 온 지구촌 우리 형제들의 그 아버지 나라 환국입니다. 여기는 12개의 나라로 12환국이 있었고 3301년 동안 7명의 환인이 계셨죠. 1대 안파견 환인부터 7대 지류 환인까지. 제가 85년도에 가을에 어떤 선배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동서이말리 남북오말리 하면서 9천년 역사가 있었다네 해가지고 귀가 솔깃했었는데 참 그 가을에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0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서 이제 지금 중앙아시아 이제 그 지역 같은데요.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사막화가 되고 해서 이제 드디어 인간도 타락하고 전쟁도 생겨나고 사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분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기 삼유산 금악산이 있잖아요. 여기서 동방으로 이제 일대 초대 거발한 환웅께서 백두산 신시로 오시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여기 삼국유사 이렇게 나와요. 서자 환웅이 서자를 지금의 서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귀천하하야 탐구인세언을 부지자의 하시고 하시 삼위태백하시니 가히 홍기인간이라 내수 천부인 삼계하사 견왕 리지하시니라. 어찌든 천부와 인 세 개를 주셨다는 거죠. 이때 그걸 받아서 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정통 장자국으로서의 그 상징물이 이 천부와 그다음에 도장이죠. 이게 옥새 천부와 인을 받고 오셨다. 근데 이제 그때 여기 동방으로 올 때 다른 문명도 여기 아메리카 이쪽에도 보면은 우리하고 이렇게 말이 비슷한 게 아주 많다는 거잖아요. 여기 인디안 문화나 여기 안데스 문명 이쪽에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수메르 문명이 있는데 이 수메르 문명이 바로 이제 서양의 이집트 문명이나 그리스 문명이나 유럽 문명이 모체가 되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모체 나라는 환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국 우주 광명 문화를 개성한 장자로서 환웅이 동방으로 이동해 왔어서 우리는 정통 장자국이다. 이런 이제 자부와 긍지를 가져야 되고,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이제 안 하고 다 과거 우리 뿌리 역사를 부정해 버리니까 중국과 일본의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웅이 솔도 삼천하사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화 하시니 위지 신시오 시위 환웅천왕리 하시니라. 예, 여기 태백산 정상에
그 신단수 아래에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게 바로 신시, 신의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환웅천왕이다. 그분이 하는 내용이고. 근데 올 때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왔다. 그게 바로 이제 제세행랑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말로 행랑 또는 삼랑. 그래서 환국에서 배달로 이렇게 인류 창세 역사 고향에서 한민족만의 그 시원 국가인 배달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천절은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군조선은 이로부터 또 2096년이 지나가야 돼요. 배달국은 1565년 1대부터 18대까지 이제 그 영년입니다. 배달은 박달, 밝은 땅이다. 막 응달, 양달 하듯이 그 다른 땅을 얘기하는데요. 환국은 환한 나라다. 밝은 한자고요. 1565년 초대 그 거발환, 이게 대원일이라는 말인데요. 그 다음에 거불단 마지막 왕까지 해가지고, 근데 5대 태우위 환웅의 막내 아들이 태우 복귀시고 14대 사우지 환웅이 바로 치우천왕인데, 이런 역사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공부하면 좋고요. 이때 배달 강역도가 지금의 이제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만주 대륙하고, 또 지금 이제 한반도란 말도 쓰면 안 되지만 한반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국의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이쪽 다 동부 지역은 그 위에도 실은 그 연구를 해보면 다 이렇게 배달 동이족이 가서 개척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이문화 박물관, 그게 이제 그 산동성 임기시에 있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혹시 해제가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꼭 가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제 단군조선입니다. 자, 유서예운 내왕이 천재 유 단군 왕검이 입도하 사달하시고 개국가사 호수순하시니 여고동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단군 왕검이라 하는 분이 아사달에다가 도읍을 세웠고 나라를 열어서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고동시, 요임금하고 동시대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부정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거죠. 단군조선은 일대 그 단군 왕검부터 47세 고열가 단군까지 2096년이 진행됐고요. 그에 대한 이제 그 역사는 뭐 단군 세기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삼한광경제로 그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다. 진한이 이제 계시고 부단군이 이제 마한, 번한, 액기 있으면서 각 나라의 수도가 따로 있었죠. 이걸 갖다가 삼한광경제라고 하는데, 이게 천부경의 정신,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사람에게는 삼진이 있는 이러한 그 정신을 갖다가 지상에 구현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의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군조선의 표지 유물이 이렇게 고인도류라든가 비파형 동검 이런 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황국배달조선의 그 뿌리 역사, 이게 7,000년이죠. 40년 부족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국통맥은 이렇게 한 번도 끊임이 없이 면면이 이어져 왔다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들도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해왔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까지는 사실 말씀 못하고 선부경만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군조선이 끝나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삼한광경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이제 다음으로 해모수 단군이 오는데, 이 해모수를 갖다가 고주몽의 아버지로 지금 뭐 사극에서 배우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송정국 또 송일국인가 송국인가 그 사극에서밖에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우리 역사는 제가 보니까 환단국을 중심으로 체로하고 나머지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타의 중국 25사, 그 다음에 일본석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참고하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다른 책을 보면은 머리 아파서 이게 골치 아픕니다. 자, 이것은 그 북구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표입니다. 이게 해모수 단군 있고 4대까지 가요. 고구려 단군까지.
그러다가 이제 그 고두막 당군 때는 이제 중국에 그 한무제가 이제 그 위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본 조선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북부여인데요. 고두막 당군이 그걸 막아내가지고 5대 이제 당군으로 북부여에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고두막 당군의 그 공주가 파소인데 파소가 이제 낳은 아들이 박역거세예요. 그래서 이제 박역거세가 이제 신라 시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부여 이야기, 이제 가서본 부여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이제 고구려 당군이 이제 돌아가시고 붕어하고 그 동생인 헤부르가 이제 가서본 땅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동부여가 되는데 3대 망합니다. 근데 3대 망하지만 그게 또 서쪽으로 가가지고 연나부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494년도까지 아주 길게 갑니다. 을라가 나와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 야마토 정권을 세웠다, 이렇게까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주몽은 해모수 당군의 둘째 왕자의 손자예요. 증손자. 해모수 당군의 고손자죠. 고주몽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고주몽이 이제 여기 고무수 당군을 뒤를 이어서 사유가 됩니다. 소선호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주몽의 아들이 유리인데 원래 예씨 부인이 있었어요. 동부에서 이렇게 클 때. 그리고 이제 여기 북부에 와가지고서 이제 워낙 활도 잘 쓰고 총명하니까 사유를 삼았는데 여기서 소선호 공주하고 사이에 비류하고 온조가 나오예요. 그래서 이제 비류백제, 온조백제가 나온 거고 고구려는 유리가 이제 이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해서 신라, 고구려, 백제가 다 같은 뿌리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지금 뭐 피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는 우리 역사를 알고 나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야도 보면은 이 당군조선에서 흘러나간 그쪽 그 훈족의 후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국통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국인통이 입하고 민인통이 흥하나니 사학이 기부중냐. 나라는 국통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백성은 이 국통으로 인해서 흥하였나니 역사를 배움이 어찌 소중하지 않으리요. 한 가문에도 그 족보가 있잖아요. 또 어떤 교수님은 상생방송 나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진돗개, 개도 족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역사가 없냐 하면서 한탄하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개도 족보가 있단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내용, 이거 당군세계 서문학과 행촌 이암 선생의 말씀입니다. 국통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의 국통맥을 갖다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고 우리 역사의 뿌리를 갖다가 다 그것도 7천년 역사를 갖다가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보서, 보물과 같은 책이 바로 환단곡이고요. 이 저자들이 한 분이 아니라 신라시대의 안암로 대사예요. 신라를 빛낸 10명의 빛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박물관에 이분도 다 모셔져 있어요. 제가 지난 날에도 갔다 왔는데, 그다음에 원동중은 이제 고려 말에 원천석 선생으로 이렇게 비정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삼성기 하를 썼고, 단군세계는 아까 그 유명한 행촌 이암 선생, 북부역에는 범장이라는 분이, 그리고 태백일서 이제 조선시대 때 이맥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게 다 고성희 씨하고 이제 여기 행촌 이암 선생이나 이맥 이런 분들이다가 나중에 이제 환단고기를 편찬할 때 이유립 선생이라든지 해학 이기 선생 이런 분들이 다 고성희 씨죠. 고성희 씨는 우리나라 역사 복원하는데 아주 제1의 가문이죠. 아주 600년 동안에 걸쳐서 이게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역사를 간직한 그런 집안이니까요. 그래서 이 당대의 이게 최고의 인물들이에요. 근데 지금 역사학자들은 이걸 뭐 이선이 뭐니 하면서 아주 폄하하고 있습니다. 자, 일적 십거로에 대해서 아까 역사를 한번 얘기해 봤어요. 이렇게 9개 나라 이름으로 쫙 와가지고 이제 10번째 나라의 새로운 그 국면에 와 있다. 이런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보겠습니다. 자, 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9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9까지 커진 다음에는 10에 가서는 이게 완전히 시공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다. 우주의 그 질서 자체가 바뀌는 것을 갖다가 10거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주 순환운동에서 일적은 봄, 여름의 생장 과정으로
그 다음에 10건은 후천의 변화운동으로 신무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10건은 그래서 완전한 조화, 통일, 성숙운동을 얘기하는 거다. 일시무실의 우주의 근원이, 우주의 본체가 인간의 몸과 마음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시부세상이다 이거죠. 열십자를 보면은 이렇게 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이게 있고 가로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음과 양이 온전하게 교유하고 있는 그런 상인데 이게 이제 평화 또는 어떤 통일, 성숙 또 하느님 이게 이제 이게 10이죠 이게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자, 태후 복귀씨 아까 배달국의 5대 태후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 태후 복귀씨인데 이분이 이제 인류 역사의 인문의 시조다 이렇게 받들어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 천부경을 도통을 해가지고서 아까 1에서 10이라고 이 수를 갖다가 이 사방에다가 동서남북 중앙에다가 이 숫자를 배치를 하신 분이세요. 그게 바로 하도입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우주 수학의 세 가지 원본인데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건 하드 수학이 아니라 이건 이제 소프트 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부경이 환국 시절에 나왔고 그다음에 배달국 시절에 이렇게 하도가 나왔어요. 이 도표 우리가 도서관 할 때 이 하도할 때 도하고 낙서할 때 서 이것이 합쳐가 도서관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옛날 제왕들은 그래서 이 하도와 낙서를 굉장히 그 도서관에다가 잘 보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 다 설명을 오늘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천부경을 이해하려면은 이러한 그 하도 낙서라든가 또는 주역에서 또는 그 복기 8개, 문화 8개, 정역 8개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면 이게 천부경에 대한 그 이해 깊이를 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낙서는 그동안 뭐 위임금이 낙서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당군 초대 당군 왕금이신 그 초대 당군께서 이 낙서를 그려가지고 그 황금 거북이 등에다가 이걸 그래서 이렇게 보냈다. 이 내용이 기록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군 왕금께서 홍범구주를 이렇게 바로 세워가지고서 그 중국에 전수가 됐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단군색이 그 보면 초대 당군 때 부르태자를 시켜가지고서 오행치수법을 이렇게 그 순임금한테 보내줘요. 그때 이제 우는 그 당시 사공, 지금의 건설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우가 치수 작업을 완수하고서 자기가 왕이 돼버렸죠. 그게 하나랍니다. 자, 일적 십거를 자주간 어떤 변혁의 어떤 내용으로 십거를 했고 또 우리의 역사의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9개의 나라까지 왔다가 드디어 우리 하늘에서 뜻하고 우리 조상들이 뜻했던 그러한 꿈의 나라를 펼쳐야 될 시간대가 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괴화삼, 무괴인데 이제 이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괴, 다할 꾀자인데요. 다함이 없는 뭐 조화의 삼이다. 이게 뭔 말인가? 항상 우리는 그 삼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아까 일즉삼, 삼즉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이 삼으로 분화가 된다. 일 자체는 뭐 어떻게 못 해보는데 그 일이 삼이 될 때 이렇게 조화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천지인으로서 드러낸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은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그리고 사람은 삼진이 있다. 그게 바로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품할 때, 본성할 때 성, 명, 목숨 명할 때 명, 수명할 때 정, 정기할 때, 정기신할 때 정, 성명정 그 자체가 삼신에서 내가 내려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무괴화삼이라는 것은 그 삼신의 조화,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그 모든 만사 만물은 다 뭐 생겨났다 또는 뭐 없어졌다 또는 그 변화운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삼에 달려있다 이거죠. 삼에. 그래서 무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무진분도 있었는데 무괴는 다함이 없다. 다함이 없는데 조화의 삼. 그래서 이걸 무괴를 주어로 삼아서 모든 거, 즉 다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을 따라 가지고 가득 따라 버리면은 제가 이제 좀 덜 따랐지만
더 이상이 없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꽉 차버린 거. 이게 더함이 없는 거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이 상태가 전부예요, 전부. 이게 무괴다 이 말이죠. 담이 없는. 무게 갖고도 한없이 여러 번 뒤집어 봐가지고 저도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all occurs due to serious creative change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번역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분들이 해놓은 것을 읽어봤을 때 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는 데 좋구나. 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은 사무의 조화에 의해서 조화에 이게 변화하잖아요. change는 크리에이티브는 이제 창조성 이게 조화 삶의 조화에 기인해서 일어난다. 근데 이제 그 이전의 번역도 있는데요. 그 이전의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게와 삶을 Three governs the change of all things. 모든 것의 그 변화를 삼이 주도한다. governs. 뭐 리드한다. 응? 그러면은 삼이 주어가 돼버리면은 그냥 삼신이 모든 걸 다 그냥 좌우해버린다는 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훨씬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반면에 또 이런 해석도 이제 아까 삼황제도 할 때 삼황에서 안팎인 환인께서 또는 거발한 환웅께서 또 단군 초대 왕금께서 나라를 건국하시고서 강력하게 이러한 그 삼수 정신으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할 때는 또 이런 번역도 굉장히 또 뭐 틀리지 않고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두 가지를 저는 다 올바른 해석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연구소 상생 연구소에 있는 분들하고 다 했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그다음에 삼합경.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삼극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천지인. 이번에 이제 삼합인데요. 아까 이제 그 삼극은 천지인이었잖아요. 삼신은 이제 아까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조교치, 조화, 창조의 덕성, 교화, 가르쳐서 기르는 덕성, 치화는 이 다스림의 덕성. 이게 바로 일신이 삼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러내는 거죠. 조교치 삼신으로. 그다음에 삼황은 천황, 지황, 인황인데 이게 환희는 하늘의 정신을 갖다가 천부경으로 이렇게 드러낸 거고 환웅은 삼일신고를 드러낸 거예요. 삼일신고 가지고서 홍익인간도 물론 이제 환인 때부터 나온 거고 단군은 홍범구주를 내셔가지고 그걸 내주시고 그 낙서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통치 질서를 갖다가 바로잡아 주신 분이 바로 이렇게 단군 왕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경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첫 단락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천이, 지이, 인이 이렇게 보고 뒤에 삼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천이 이제 아까 천일, 지일, 인일 그다음에 천일, 지이, 인삼 이 부분은 천일, 지일, 인일을 갖다가 채로 하고 그다음에 1, 2, 3을 용 변화작용으로 이렇게 봤다면 여기는 또 상경에서 천지인을 채로 하고 중경에서 천지인을 또 변화작용으로 보자 이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운동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운동은 음양으로, 일월로 음양운동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둘로. 땅은 음양운동은 뭐냐? 땅에서는 뭐 바다와 육지라든가 또 사람은 남자와 여자 또는 인체 내에서의 그 신장의 수와 심장의 화 이러한 그 운동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삼은 뭐냐면은 아까 무게화삼에서 삼처럼 항상 삼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을 잊지 말아라. 항상 삼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뒤에다가 달아놓은 것이기도 하고 또 하늘에는 삼신, 땅에서는 삼한으로서 삼신의 정신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그 통치 정신이 들어 있고요. 삼한에서 또 삼신산이 있죠. 여기저기 보면. 또 사람은 삼진, 아까 성명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궁극자가 삼극인데, 삼극인데, 하늘, 땅, 인간 모두가 다 이삼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고요.
자, 다시 그 다음에 대삼 합육 생 7, 8, 9인데 이제 여기서 대삼 합육 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오는데요. 아까 이제 3극으로 그 석을 했는데 나뉘었는데 다시 이것을 이제 재결합을 하는 거죠. 우주의 이제 자기 복제라고 해야 되나. 해서 천지인이 다시 합해져요. 왜냐면 그냥 3이 대삼이기 때문에 대삼. 세 가지 궁극자가 이제 합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자, 그 대삼 합육이어서 우리가 81자 한번 아까 읽었을 때 가장 가운데가 6입니다. 6. 대삼 합육 지금 이 6이 이게 81자 중에서 앞에서도 6이고 뒤에서도 6이고 이렇게 41번째예요. 이 6이 정중앙입니다.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10은 이미 이제 통일되는 자리니까 빼고 1, 2도 1은 아버지 하늘이고 2는 어머니 땅이고 그래서 1, 2도 빼고 그럼 3부터 9까지 딱 해가지고서 가운데가 어디냐? 딱 6이거든요. 3, 4, 5, 6 네 번째고 그 다음에 9, 8, 7, 6 이거 네 번째고 딱 6이 또 이제 가운데예요. 근데 아까 그 하도에서 보면은 이제 북방 1인데 1 이걸 보여드리죠. 자, 이게 하도가 있잖아요. 그럼 북방에 1과 6 점이 한 점이 있고 6점이 있어요. 근데 남방에 2와 7이 있어요. 이게 1이 변화가 되면은 2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1과 2가 합쳐서 3목으로서 이제 3이 나오고 동방에. 그 다음에 이제 서방으로 가서는 또 그 3과 1이 돼서 4가 돼서 1, 2, 3, 4가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과 4, 3과 2 이게 이제 합쳐지면 5가 돼서 1, 2, 3, 4, 5가 이제 기본 생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가 토로서 중매를 해줘서 1은 6이 되고 2는 7이 되고 3은 8하고 짝이 되고 4는 9하고 짝이 되고 5는 10하고 짝이 돼서 이제 1육수, 2칠화, 3팔목, 4구금, 50토 이렇게 이제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이렇게 술술 나오는데요. 낙서는 이제 중앙에 이제 10이 없는 거죠. 낙서는. 그리고 또 이렇게 276, 951, 438로 돼 있어 가지고서 낙서에서는 그 선천 역사의 그 불균형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거고 하도는 인간이 꿈꾸었던 그 이상세계 우주의 가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정태적이고 낙서는 동태적이고요. 자, 그래서 1은 6이다. 1과 6이다. 그래서 이제 대사만 6에서 6은 이제 우리가 물을 인육수에서 이제 육각형의 그 물이 가장 이제 그 완벽한 물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물로. 그래서 바로 이 6이 나옴으로 인해서 6을 기초로 해가지고 7, 8, 9가 나온다는 거죠. 아까 천일, 지이, 인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완성은 뭐냐? 칠성별, 7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의 완성은 8. 8이 이제 중국에서는 2008년 8월 8일 8시에 그 올림픽 개막식을 했는데, 그 8을 중국은 좋아해요. 그 재산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실은 신선사상이에요. 신선. 그 다음에 9는 뭐냐면은 이제 인이잖아요. 6에다가 인 3을 더하니까 9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구중궁궐, 뭐 황제 이런 개념도 있는데 아까 삼황처럼 우리 모든 인간이 있다고 말하는 그 일자, 태일, 홍익인간이 돼가지고서 모두가 다 그 자기의 각자가 갖고 있는 나를 이루는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람. 자, 이걸 또 한번 보면은 중앙이 6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천지인 합덕에서 6이 나오죠. 천일, 지이, 인삼. 또 천이, 지이, 인이 해가지고 6이 나왔다 하는 거고요. 육각형의 이 물 분자 모습이죠. 상합은 정중앙에 6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어에서 그 6가 있는데 6라는 것이 그 영어의 그 섹스라는 말이 6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생이 열리잖아요. 이게 우주의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6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아까 1, 2, 3 더해주면 7, 8, 9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천일, 지, 인삼 해가지고 6을 바탕으로 해서 7, 8, 9가 딱 나오는 거죠. 구수, 홍범 구주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통치 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기자가 이제 무왕한테 이걸 이렇게 알려줬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하는데요. 자주간 그 태백 숙경에 아까 금 거북이에다가 낙서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걸 받은 게 우임금이었다. 이게 이제 중국 사서에 5월 춘추라는 거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당군세기 공부할 때 하면 되고요. 자, 운삼사 성원 오칠. 이 대목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어쨌든 저는 그냥 원칙대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텐데, 자, 어쨌든 아까 하도에서 1과 2가 수지구 축인데 그것은 체가 되고 3, 4가 이제 흉축이잖아요. 이게 이제 운행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 또 뭐 중삼 흉사라는 표현도 이렇게 쓰면서 천지는 이렇게 쭉 수직으로 있고, 또 이제 인체가 사람이 서 있으면은 사제가 이렇게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시간과 공간에서 이제 동서남북이 있으면 북은 기본 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 동남서 이게 3이죠. 일체 삼용. 시간도 이제 생장염장에서 생장성은 3으로 용이고, 일체는 이제 장, 겨울에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대 해서 이제 3, 4를 이해해 볼 수도 있고요. 성화노칠은 고리가 이룬다. 이것은 순환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5와 7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중심, 축 역할을. 순환하는 걸 지속시켜주는 그것을 5와 7이 한다는 이것이죠. 이게 이제 무국태극 환극이라는 개념인데 우주변화 원리에 이렇게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한동수 선생의. 그런데 이게 뭐 자주간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무극이 체가 되고 태극과 한극, 이게 이제 상극론인데요. 이게 이제 태극과 한극이 이게 이제 용이 되는 것이죠. 또 태극과 한극에서는 태극이 체가 되고 한극이 용이 되는 이러한 개념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홍범구주에서는 5번째가 이제 한극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5와 7에서 이제 북두구진, 칠성을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에서 모든 기운이 이 에너지가 이 북두 칠성에서 온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에서도 나왔는데, 자, 저는 여기서 이거 소표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좌오선이 있고요. 축미가 있습니다. 이 축이 이제 오토인데요. 이 오토에서 저 5화까지 가면 거기 이제 5화가 7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5에서 축토에서 7, 5화까지가 이게 바로 환극자리인데 5토를 채로 하고 7화를 용으로 한다. 이 개념이 이제 우주변화 순환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국화로 10m 이 자리가 이제 무국으로 해서 분열 끝 통일을 시작하는 이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하루도 그렇고 지구 인륜도 그렇고 우주 인륜도 그렇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미에서 이제 신유 술까지 다 가가지고 압축 통일이 되었다가 그게 이제 공짜리잖아요. 술. 그리고 나서 술해 자 이게 이제 태극이고 다시 이제 또 환극으로 우주의 법률이 돌아가고 이런 개념인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시간도 이제 다 돼갔고요. 마지막에 이제 태일경이에요.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자, 일묘연. 일이 아주 묘하게 오묘하게 펼쳐나간다 이거죠. 이렇게 표련자요. 막 퍼져나간다. 영어로 expanding. 만왕만내. 만번 갔다가 만번 온다 이것인데, 이제 무한한 그 시간의 순환을 얘기하죠. 하지만 이제 뒤에 용변 부동본이 또 있습니다. 하나인 바 정신과 물질, 형상과 영혼이 생사유전을 같이 하는 것도 만왕만내다. 수상 또는 내가 저승세계로 갔다 왔다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용변부동본인데요. 이 작용이 변화해서 부동의 그 구분자를 간다. 이게 가장 이제 낮은 차원의 해석이고요. 여기서는 대변혁을 얘기한다. 용변. 아까 이제 일적 10거에서 일적 이제 거기서 9까지 쭉 갔다가 10이 가서 대변혁이 일어난 이제 그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1에서 9까지 선천, 여름철, 분열의 9까지 가다가
이게 확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무국대도가 나오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주의 판이 바뀐다. 즉, 그 낙서의 세계에서 이제 하도의 세계로, 또 그 팔교에서 본다면은 문왕 팔교에서 정역 팔교의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학에서는 지금의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막 이런 걸 쓰고 서로 이제 만남도 못 갖고 막 그러는데 이게 과연 언제 해결될 것인가? 이제는 막 하루에 엄청난 그 인원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요. 하루가 다르게. 근데 이제 동학에서 12제국 규제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그 다음에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이런 그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금년에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여기 도울 선생이 썼어요. 출판을 했는데 그분이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동학의 동은 조선 혼의 총체이다. 동학은 조선 역사를 태초로부터 관통하는 학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은 바로 동학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동학은 유구한 조선 문명의 총화이며 인류의 미래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분은 이 동학을 통해서 우리의 조선의 혼을 이렇게 복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나는 코리안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또 이분 340쪽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동학은 고조선의 부활이다. 인류 사유의 가장 완만하고도 개방적인 질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조선은 홍익인간의 다른 이름이다. 이제 나는 동학을 말하려 한다. 동학 그 자체를 말하려 한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또 천부경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의 그 이런 사상에 대해서 우리 순수한 한국의 사상. 이 동학이 단순히 그 서학에 반대하는 동학이 아니고 동서를 다 아울러서 그걸 융합하고 포용하고 하나 두개 해서 새 세상을 여는 그런 측면에서 동학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용변부동보는 그래서 대변혁의 어떤 한 지점을 지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본심, 본태양, 악명. 이제 이 대목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주 또 우리에게 삶의 큰 보람과 축복으로 느껴지는 내용인데요. 아까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해서 태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본심,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근본 마음이라는 것은 이 태양에다가 근본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태양은 저 하늘의 태양도 태양이지만 본수 순수한 그 광명세계를 갖다가도 태양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악명, 밟고 박다 이거예요. 원래 그 내가 받아내린 그건 내가 하늘로부터 처음 받아내린 그 일자 그것은 광명 그 자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본이 네 번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기 본심 본태양일 때 태양은 순양이라고 하는 거죠. 순양이라는 것은 이제 일양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바로 순수한 양의 밝은 기운이 꽉 들어차 있는 큰 양이다. 천지 광명의 밝은 기운으로 꽉 차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순양지체라고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인중천지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득중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관역을 꿰뚫는 거 있잖아요. 적중한다. 관역 적자. 그 양궁 우리나라 동유족인데 항상 이거 뭐 전 세계 1번 아닙니까? 1등. 그래서 여기 천지를 중한다. 이게 이 중을 갖다가 이것을 이제 동사로 해석을 해서요. 사람이 중을 한다는 거예요. 천지. 그럼 천지를 뭐 어떻게 화살 쏘아서 꿰뚫는 게 아니고 천지의 마음, 천지 부모님의 이상, 꿈, 생각, 뜻을 갖다가 내가 꿰뚫어서 알아버린다 이거죠. 천지 부모님의 목적을 내가 성취를 해서 일이 된다는 거죠. 그 일자가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태일이죠. 그 출발점인 그 아까 인일에서 이제 드디어 이러한 만왕만내 이런 세상 나라가 9번 바뀌면서 숱한 여러 사건 사고 전란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서 이제 이런 천부의 뜻을 깨우친 자 이들은 바로 일이 듣는다는 거죠. 일. 이게 바로 이제 홍익인간입니다. 이 홍익인간. 그래서 일종무중일 일로 맞춰서 아까 무국대도에서 끝이 나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천지와 하나 된 태일이다. 천지의 정신을 꿰뚫어서 태일이 된다. 그래서 인중천지일과 아까 태일, 인일을 할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저는 가슴이 막 벅찼어요. 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인생 의미를 몰라갖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이런 천부경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제 인생을 이렇게 깨우침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의 꿈을 완성하기 때문에 궁극자의 궁극자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보람차고 함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온 국민한테 이 천부경을 같이 이렇게 읽고 천부경 문화를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원방각인데요. 이게 하늘이 원, 땅이 방, 사람은 이 각이죠. 이게 천부경에 대한 첫 번째 주석서인 대일 기극이 심명양기라 이렇게 해서 나가는 태호 복귀 씨하고 동문수학을 했던 발규리 대성인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자는 이란이 무국이요, 방자는 땅이잖아요. 이 네모강, 방자는 이안이 반극이요, 각자는 삼안이 태극이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고, 좀 이따 말하는 연표문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도 선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좀 제가 천부경이나 연표문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면 깜짝 놀래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하면서 우리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다고. 자, 인간은 그래서 천지의 꿈을 완성하는 지존이다 이거죠. 궁극자 중에 궁극자. 이러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요. 자, 일본의 이 테일 문화가 있습니다. 맞질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들은 이 테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테일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테일이 들 수 있게 하는 저 천상에 신성한 그 문화가 있는데 이게 태을입니다. 그 태을천이라고 하는 그 별이 있는데 북극성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기운들을 내려주는 분이 있고요. 자, 일종무종일 하나에서 끝이 나서 근데 무에서 끝나는 하나이다. 또 태일로 마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미라를 이렇게 하나 뚫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싹이 나와서 뭐 1000개, 10,000개, 만일 거기서 미랄이 열매가 열렸다면은 원래 씨앗이 갖고 있던 그 미랄이 1000개, 10,000개도 다 하나의 미랄이 된 거죠. 10,000분의 1, 1000분의 1 그 영양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1로 시작된 그 모두가 다 이 태일로 되어야 천지도 그 큰 축복이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태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일종무종일. 그래서 일은 하나에서 마친다는 것보다도 하나가 되어서 마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됨이다. 원리스. 통일된 하나다. 이런 개념이고요. 또 인간도 천지와 하나 된 태일 인간이 되어서 마치고 인류 문명도 환국의 원에서 시작되어서 지구촌이 통일된 원리스에서 마친다. 또 무에서 마친다는 것은 신무국에서 아까 일적십과의 10이요. 그 바탕을 깔고 또 하나로 통일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제 끝에 보면은 일시일종을 인류 역사는 한민족에서 시작해서 한민족이 매듭짓고 환국에서 시작해서 환국에서 매듭짓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이 본다면 또 왜 맨날 니들만 얘기할 수 있냐 하기 때문에 그들한테도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해서 같이 같은 형제로서 새 미래를 열어나가야 되겠죠. 이제 천부경 얘기는 다 했는데요. 대신 천부경과 더불어서 홍익인간 얘기를 잠깐 좀 더 하고서 마무리 짓는 것이 이게 태일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야 어떤 만족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천부경 공부하고 여기 소두경전 본훈이라고 환단고개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맥 선생이 쓴 책인데요. 태백일사에 나오는 이제 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홍익인간자는 천재지 소위 환웅
수환웅야요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화하야 홍익인간자는 신시지 소위 전 단군 주선야라. 홍익인간이란 이념은 환인천재께서 환웅에게 전수하신 가르침이다. 그 일신, 즉 삼신께서 참 마음을 내려주셔서 사람의 성품은 신의 대광명에 통해 있으니 신교의 진리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서 천지광명의 꿈과 대상을 실현하는 홍익인간이 되려는 가르침은 신시배달이 단군주선의 전수한 시법이다. 그래서 환인께서 환웅에게 한 것은 홍익인간이라는 그 이념 자체고요. 그래서 홍익인간 이미 환국 때부터 나온 것이고, 대신 나머지 이렇게 16자는 이제 그 환웅천왕께서 이제 그 여기 단군조선의 전수한 시법이다 이것이죠. 자, 홍익인간. 자, 여기서 아까 본심, 본태양, 악명 그랬잖아요. 이 본심, 근본은 마음이다. 또는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은 태양의 근본을 두고 있는데 밝고 밝다. 또 아까 인일을 했는데 우주의 근본 자리는 광명하고 아주 순위를 하고 거기 자리는 그 조화 덩어리고 에너지가 꽉 차 있고 일기이고 그러니까 이제 광명인 것이죠. 그 자리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명정이에요. 조화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성이 되고 교화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명이 되고 체화신이 들어와서 나한테 정이 된다라고 단군세기 서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조교치 삼신인데 일신이 삼신으로 이렇게 그게 나한테 들어와서는 이게 성명정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여기 상단과 중단과 하단으로. 그래서 이제 하단에 이제 우주의 그 빛 기운을 내가 이렇게 연정화기해서 그 정을 뭉쳐다 가지고 기화시키는 거고 그 연기 화신 그 기화를 시켜서 그걸 상단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명정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지빌함삼이 아니 효삼규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건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좀 더 이제 복잡하기도 하지만 단순하고 이게 이제 정통 삼신 수행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빛의 인간으로 광명 인간으로 이렇게 화해버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뭐 옛 사람들 토통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되어야 이 홍익인간이고 저 하늘의 삼신의 정신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신강충 그 삼신께서 이 참마음을 내려주셨다 이거죠. 일신강충. 근데 이 마음자리 본성은 이미 광명에 통해있다 이거예요. 여기도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세이화해서 홍익인간 하라. 그래서 이게 홍익인간에 대해서 토인비는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은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을 믿는데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 확신한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고 25시의 작가 게오르규 이분이 신부잖아요. 한국 민족에 나온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자상이다. 이분이 한국에도 여러 번 왔었는데 특히 1974년도에 광주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홍익인간을 주창을 했던 분이 여기 왼편에 한복 입으신 분이 의제 허백년 선생이라고 그 창씨 개명도 안 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그 동양 화가인데 그 게오르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게오르규가 한국 찬가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한국 찬가. 단군은 민족의 왕이며 아버지이며 주인이다. 그가 한국 민족에게 내린 헌법은 한마디로 홍익인간이다. 한국인은 다른 많은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단군의 법은 변함없이 5,000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단군의 법은 어떠한 신앙과도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종교나 철학의 이상적인 형태로 최대한의 인간을 위한 최대한의 행복 또는 모든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이다. 김구 선생도 이 홍익인간을 얘기했는데요. 자,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독립운동하면서 이렇게 다 홍익인간을 얘기했습니다. 그 미래학자 리퓨킨이라는 분이 21세기에는 역동적이고 정보 공유가 강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류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라고 또 유명하죠. 한국 사회에서. 홍익인간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아까 이제
인중천지일이라든가 태일이라든가 본심본태양 악명이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되면 바로 핵심 가치를 아는 거죠. 그걸 갖다가 내가 깨달았으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 사회, 국가, 이 지구를 위해서 쓰는 거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호기인간이죠.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거죠, 이제 같이. 자, 천부경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주 수학의 원전, 우주 신학의 원전, 제왕학의 원전이다. 옛날에 임금님들이 천부경을 다 강설을 했어요. 이게 지금도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회사 사장 이런 분들이 이 천부경을 알아야만이 국민들을 자기 또 회사원들을 자기 부하들을 제대로 인간답게 대하면서 진정한 인간의 길을 갖다가 제시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종교와 과학과 수학의 인류문화 원전이다. 천강서다. 이 하늘이 내려준 비밀 문서라는 거죠. 예언서다. 인류의 미래 역사를 밝혀주는 문서라는 거고요. 보증서다. 한민족의 정통성을 보증해주는 확인서라는 거죠. 이건 제가 스스로 이렇게 꾸며낸 겁니다. 인간의 주권선언서이자 문화헌장이다. 또 성공학의 원전이다. 이 천부경을 읽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무에서 유가 나온다 하고 유에서 무가 나온다. 어젯밤에 제가 머리 좀 식히느라고 유튜브 같은 거 막 하다 보니까 백도시 해가지고 KBS에서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인간 그 승리 길을 걸은 사람들 한 20분 이내. 근데 옥동자인가 그 누구 있어요. 개그맨. 근데 사람이 무와 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명에서 유명 인사가 된 그 얘기인데 어쨌든 천부경은 모르든 나르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성공학의 원전, 조직학, 경영학의 원전이다. 인류 문명의 자궁이자 역사 문화 창조의 천상 법전이자 계시 법전이다. 이렇게 천부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류 문명을 개창했던 그 집단이 있는데 그러고 이제 완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자 하나로는 환이고요. 환. 그 다음에 둘자로는 태일이다. 대한이다. 삼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자로는 삼신랑이다. 천황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글자 네자로 얘기한다면은 홍익인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천부경은 황국구전지서, 황국 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9,000년 역사를 같이 해왔고 그 다음 배달국 때 삼일신고가 나옵니다. 삼일신고, 삼신일체 상제님, 삼신의 그 가르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5가지 장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이제 인물장에 나와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그건데 마지막 구절이 성통공안입니다. 아까 이제, 일신 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있었잖아요. 근데 성을 통해서 뭐 불가에서는 불성이라는 말도 하는데 뭐 본성, 뭐 자성 등등 그러는데요. 이 마음자리의 근원이 바로 이 성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걸 성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성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역사의 그 공덕을 완수하라 이거예요. 그게 그 삼일신고 인물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통공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가지고 나의 그 소명, 사명을 이루어내는 주인공이 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축복받은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하십시오. 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김종우 대외협력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를 통해서 9,000년 전 인류 문화의 최초 경전인 천부경이 잃어버린 한민족의 혼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산지부 역사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